우리 딸내미가 이번엔 안 막히기를 보내줬어. 아이고, 어찌나 시원한지. 민수는 어때? 용돈은 많이 올려줬어? 아이고, 무슨, 나 요즘 용돈 안 받아. 왜? 너 혹시 아들이랑 싸웠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번 이야기는 69세 박말순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말순 여사님의 사연과 함께 지금 바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른을 앞둔 나이에 혼자 살다 보니 허전한 마음이 커집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라 생활이 점점 빠듯해져 가는 기분입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매달 초가 되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곤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민수는 제 자랑거리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친구들 모임에 가면 누가 더 잘 사는 자식을 두었는지 자랑하는 분위기라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더 기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 혹시 엄마 용돈 좀 더 보태줄 수 있을까? 요즘 장 보러 가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채소가 금값이야. 이번 달에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민수의 대답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집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알겠어요, 엄마. 보내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있는 것 같았지만 괜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도 모시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따로 편하게 살면서 돈만 보내는데 무슨 불평이 그리 많은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카페에서 오랜 친구 경희를 만났습니다. 저번 모임에서 보고 2달 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경희는 새 옷과 가방으로 한껏 차려입었습니다. 이거 봐봐.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사준 가방이야. 지난달엔 나랑 영감 일본 여행도 보내줬어. 온천물 느낌이 어찌나 좋던지 사진 보여줄까? 경희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살짝 아팠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잘 지내지? 동행 기업 다닌다며? 요즘 보너스도 많이 나오지 않아? 경희는 그저 안부를 물었지만 제 귀에는 너희 아들은 대기업에서 돈도 잘 벌면서 홀어머니 여행 한 번 안 보내주고 가방 하나도 안 사주니?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민수도 용돈 꼬박꼬박 챙겨줘.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엔 좀 더 달라고 했어. 그러자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허리가 휘었어? 이제 그 빚 갚을 때지. 더 달라고 해, 더. 경희의 말에 용기를 얻어 민수에게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한 내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주말이 되자 민수와 며느리 선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매달 딱 한 번 용돈 주는 날에만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놀러 왔는데 말이죠.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오히려 지난달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 있었죠. 지난달보다 좀 적네? 너희 무슨 일 있니? 아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쪼들려서요. 솔직히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이제 호구로 아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아이고, 내가 뭐 바라는 게 많은가? 뭐 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행 보내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조금 보태달라는 건데
민수와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그저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조금씩 냉랭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어색해졌죠. 하지만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엄만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집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좀 다쳤어.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많이 다치셨어요? 아프긴 한데 혼자서 병원에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괜찮으면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어쩌죠?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 들어가야 해서 옆집 최 씨 아주머니한테 부탁해 볼까요? 아니면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최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 결국 옆집 최 씨 아주머니가 택시 태워 동네 정형외과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나올 때쯤 민수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죄송해요, 늦어서. 민수가 허리를 짚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다 끝났어.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넌 회사는 어쩌고 왔어? 팀장님한테 어머니 아프시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네. 파스 붙이고 약 먹으면 괜찮아진대. 다행이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약 타올게요. 집에 같이 가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는 약을 꺼내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 후 민수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순간 서운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 가봐. 애미보다 회사가 급하지. 나는 죽으나 사나 혼자인가 보다. 민수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혼자 남겨진 집에서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 선영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죽이랑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왔어요. 식사 금방 차려드릴게요. 허리가 아파 움직이기가 불편했기에 며느리의 방문이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늙으니까 허리 한번 삐끗했다고 이렇게 꼼짝을 못하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프니 문득 외로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자 며느리가 식탁을 정리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요. 뭔데? 말해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용돈을 조금 줄인 건 솔직히 요즘 너무 빠듯해서 그랬어요.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저축해둔 돈으로는 모자라서 부족한 금액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은행에서도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추가 대출도 쉽지 않고 앞으로 더 빠듯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진작 말하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면 마치 내가 자식 돈 뜯어먹는 나쁜 애미처럼 느껴지잖아. 속으로 따지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힘드네요. 그이도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하는데 말도 못 꺼내고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영의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정말 어려운가 보다 싶었죠. 그렇게 며느리가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매번 요새 쪼들린다는 말이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불을 덮고 누워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 없이 요구만 했네. 처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바쁘진 않고? 통화 괜찮아? 네, 지금은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주말에 시간 되면 엄마 좀 보러 올래? 우리 밥 같이 먹자.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토요일 점심때 갈게요. 그래, 알았다. 주말에 민수가 혼자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국을 끓여 밥상을 차리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선영이한테 다 들었다. 너희가 그런 큰 걱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미안하구나.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먼저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봅니다. 아,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려야 했는데 엄마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괜찮아. 요새 많이 힘들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거니? 민수는 한숨을 쉬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빠듯한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식의 사정을 모른 채 요구만 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생각해 봤는데 당분간은 용돈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네? 아니, 엄마 생활비는 어쩌시려고요? 아이고, 괜찮아. 연금도 조금 나오고. 사실 말 안 했는데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일을 하고 있거든. 일주일에 3번 나가는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아. 연금이랑 합치면 생활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 민수의 표정이 놀랍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이고, 무슨. 오히려 나가서 아이들 보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좋더라. 그래도 혹시 내가 정말 힘들면 말할게. 너희도 여유 생기면 그때 도와줘.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할 거 하나 없어. 다만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나도 친구들 자식 자랑에 자존심 좀 세워보겠다고 너한테 부담 줬던 것 같아. 그게 더 미안하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전화도 더 자주 드릴게요. 그게 더 좋지. 돈보다 얼굴 더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용돈을 주는 대신 더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2-3번은 얼굴을 보게 되었죠. 저번 주말에는 민수 부부가 예고도 없이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고 며느리는 양손에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너희들 웬일이야? 미리 말했으면 내가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재래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이랑 채소가 좋길래 어머니 생각나서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도다리 쑥국 끓여드릴게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풀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일은 어때요? 아직도 계속하고 계세요? 응, 아직 해. 아이들 보는 게 즐거워.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그러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 별거 아니었어. 신경 쓰지 마라. 민수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 아내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도다리 쑥국과 밑반찬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민수의 회사 이야기, 선영의 동네 소식,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만난 재미있는 아이들 이야기까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은 어떻게 됐어? 집주인이 올려달라던 보증금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다행히 조금만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사정했더니 많이 올리진 않더라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돈 필요하면 말해. 엄마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식탁에 앉아 함께 나누는 도란도란한 이야기가 그동안 용돈 때문에 서먹했던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와서 밥 같이 먹고 얘기 나누니까 정말 좋구나. 민수와 선영이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같이 여행이라도 가요. 민수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보다 정서적인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며칠 후 모임에서 친구 경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경희는 오늘도 역시나 미국에 있는 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번엔 안마 기계를 보내줬어. 아이고, 어찌나 시원한지. 민수는 어때? 용돈은 많이 올려줬어? 예전 같았으면 경희를 시샘하며 뭔가 맞받아쳐야 할 것 같았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흔들며 웃었죠. 아이고, 무슨 나 요즘 용돈 안 받아. 왜? 너 혹시 아들이랑 싸웠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데 액수는 적지만 돈도 벌고 아이들이랑 지내니까 재밌더라고. 연금이랑 합치면 혼자 쓰기 충분해. 경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냐? 자식들도 사정이 있잖아. 애들도 요즘 살기 힘든데 내가 부담 주면 오히려 서로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 용돈 안 받으니까 민수네가 더 자주 와. 그저께도 도다리 사들고 와서 같이 저녁 먹었어. 얼굴 보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돈보다 훨씬 좋더라고. 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더니 생각에 잠기는 듯했죠. 우리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친구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모두가 각자의 자식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돈으로 측정하던 효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관계였을까요? 물론 모든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자녀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때에도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자립할수록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옷이나 비싼 가방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이 더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더 자주 찾아뵐게요.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이에게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70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 삶을 꾸려나가며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기 위해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말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용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식과 부모 사이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진정 바라는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죠.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좀 받아도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받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자식에게 짐이 되고 관계에 작은 금을 내기도 합니다. 특히 감명 깊었던 부분인 용돈을 포기하니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는 말, 여러분도 마음에 콕 박히지 않으셨나요? 때로 물질적인 것으로 자식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만 실은 정작 우리가 더 원했던 건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나누는 밥 한 끼 아니었을까요? 물론 모든 분이 박 여사님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도 중요한 건 자녀와 얼마나 따뜻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느냐에 있습니다. 도다리 쑥국 한 그릇을 함께 먹으며 나누는 대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임을 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우리가 진정으로 노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넘어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